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행위 긴급 현안 질문이 실시됐습니다. 야당은 구속수사와 탄핵을, 여당은 임기 단축 개헌 등 제3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의 빠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멈출 수 없다며 오는 14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의 전국 안정화 TF는 대통령 조기 퇴진안을 거듭 강조했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민주당이 내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전개될 탄핵 정국의 향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긴급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비롯한 다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국정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이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면서 설득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끝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아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며 당장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예정돼 있는 2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한 11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3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로 시작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란죄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날 때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국론 분열과 민생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제3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밖에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도 쟁점이 됐습니다. 제2의 쿠데타라는 야당의 주장에 한 총리는 당정이 협력해서 잘하라는 뜻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개인끼리 권력을 나눴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헌법에 따른 국회 권한 행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 의장은 현재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인 사안입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서 시작되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특위가 구성됩니다. 조사 실시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국정조사가 가능합니다. 우 의장은 오는 14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과 관련해선 의원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 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열차를 멈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계엄으로 무너진 경제를 살릴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후에도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국방부 입장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가 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어 나라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한 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입니다. 어제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이고 자율투표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압박했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이 어제 국방위에서 전쟁 시 지휘소로 쓰이는 지하 수백 미터 벙커에 포고령 위반 인원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 때 이게 보안 시설일 거 아니에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곳을 확보해서 지하 수백 미터에다 일종의 벙커를 대규모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사람 잡아다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 민주당은 탄핵이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거기다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점검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범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던 TF는 오늘부터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며 탄핵보다 조기 퇴진 안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 소식은 오다힌 기자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역전 기회를 노리는 것 같다며 이런 분위기가 14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근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오늘도 김재섭 의원이 5번째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는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상황. TF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탄핵보다 조기 퇴진 안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오늘부터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 3월 퇴진론으로 의견을 우리 당에서도 모아주셔야 되고 이 안에 용산도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친윤계 5선의 권성동 의원과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히는 4선 김태호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는데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비상계엄의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죠.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검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박성재 법무장관은 자신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면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뭐 아니면 수사가 안 되도록 하려고 했다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 수사 가능성을 피력하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어젯밤 영장 발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현재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화장실에서 내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질의를 마친 뒤 계엄 위법성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 후보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들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과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 수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리포터에도 나왔지만 이 김 전 장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영장 발부 직전에 이에 대한 여러 해석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김용현 전 장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 오늘 또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자정 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증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들 때문에 이 발언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사기관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요. 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을 때 이 비상겸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이를 받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내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이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자꾸 국회에서 나오면서 수사기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긴급 체포 시도를 할 것이다, 강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오늘 경찰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의 방향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는데 긴급 체포 시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이라서 보안이나 이런 이유로 그 대통령실에서 막아설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나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경찰도 이 5시간 넘게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한 채 이 경호처와 진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했었을 정도인데 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전에 특검이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막아서면서 며칠간 대치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 대신에 협의를 통한 임의 제출 등의 방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또 다른 차원의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이 그동안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은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경찰 이 특별수사단도 브리핑에서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이 신병 확보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경호처가 긴급 체포를 위해서 경내로 진입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를 막아설 수 있을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박 전 대통령 구속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20일 뒤에 이뤄졌었습니다. 다만 이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4형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조만간 소환조사 통보나 혹은 긴급체포 또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를 놓고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당이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탄핵을 맞서려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나는데 하야 대신에 탄핵 절차를 밟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역시 윤 대통령도 탄핵으로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2, 3월 중에 하야 로드맵을 나왔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헌재의 탄핵 재판을 가더라도 다퉈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이 서초동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검찰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재 검사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또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이 변호사가 유력한 변호 이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홍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형 로펌은 사실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사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중견 이상의 로펌들 사이에서는 제안이 와도 맡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대다수이거든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 출신이지만 이 대통령에 있으면서 그동안 가까웠던 법조인들과는 대부분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선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조기 퇴진 로드맵, 이게 더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주말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이게 가결적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이 빠른 퇴진의 뜻이 없고요. 국민의힘도 의원들 의견이 중진들과 또 초재선 사이에서 나뉘면서 어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특히 비상계엄의 전모가 국회에서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선 초재선과 이 비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결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헌재에 앞서서 공석 3자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세워놨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선 정계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를, 국민의힘에서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 해도 국회 몫을 임명하는 요식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재 법조계 다수의 설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내란 상설 특검의 22명의 의원들과 또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던졌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가 중복이 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표결을 앞두고 8표 이상의 탄핵 찬성이 나온다면 이들 중에는 다수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만일 탄핵이 가결될 경우 친윤계과 친한계 또 중진들과 초재선 간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내용이 더 극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일명 충암고 방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갖고 학교 운영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호소문을 통해 내란 부역자들을 두둔했다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와 문체위 전체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선출될 경우 원래 임기를 모두 수행하지 않고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운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 당론을 통해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윤석열 내란 사태 제보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영문도 모르고 계엄에 동원당한 병사와 장교는 무죄라며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2.3 내란 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은 군 관계자나 공무원 등이 공익 제보를 하면 신분과 신원, 신변을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사태의 중심 인물로 만들려는 정황을 어제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확보된 신병과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내대표 2파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친윤 대 친한 간의 새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맡으시겠다고 중진들이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려는 너무 좀 개파색이 강한 분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께 어떤 인상을 줄지, 지금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의 의견이 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파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에 비해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 경선 캠프 총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원조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고 2022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거리하자 곧바로 이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추대 분위기가 무르익자 추대는 부적절하다는 한동훈 대표 의견대로 친한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찐윤으로 불리는 분은 원내대표로 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것들이 이게 과연 무슨 얘기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국민께 그리고 당원들께.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친윤 핵심으로 세상에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로 나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한 후 한동훈 체제가 붕괴할 경우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원내대표가 당권을 모두 쥐게 된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는 이른바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이 시기에 당내 권력 다툼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 제정신일까요? 저는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다시 살려나가는데 앞장설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좀 더 자숙하길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당 수습에 전면에 나서보겠다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면서 길어봐야 2-3달 정도 어느 정도 당이 안정이 되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경선을 실시하는데요. 혼돈의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비롯한 굵직한 이슈를 리드할 원내 사령탑은 과연 누가 될까요? 내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국무위원 줄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또한 줄줄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이 대행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 1순위인 한 총리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른 권한대행 순위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현재까지 탄핵을 예고하거나 추진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6명으로 국무위원의 30%에 달합니다. 이처럼 핵심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 될 경우 정부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민주당 역시 국가 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두 분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좀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동안 수사나 아니면은 그 계엄 사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자기 진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큰 그 뉴스가 될 만한 그런 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국무회의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거의 전원이 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반대했었다. 예, 네. 그 우리 법무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하면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런 분위기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특별히 더 밝혀지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수사를 통해서 네. 규명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로 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일 뿐이지 별다른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보다는 그 전체적인 총평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거는 비상계엄 발표 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가 실효성이 있는 국무회의냐 아니냐 이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자체도 이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듯한.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정식 국무회의면 그 몇 차 회의고 그에 따라 회의록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실제 한 5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과연 만약에 이게 실제 그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무회의라면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부재한 걸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제 이미 논의가 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이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하고
두 차례 통화하면서 마지막 두 번째 통화에서는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문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다시 어제 했던 내용을 또 다시 논의가 있는데 국회 진입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그 국회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새로운 진술에 이제 반박을 했는데, 곽 그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그런 진술을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오늘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의원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비화기 통화를 했거든요. 비화기 통화는 이게 그 통화 내용이 남지 않는데 하려면 이제 국방부의 서버를 그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확보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대통령의 통화 기록 내용을 사실관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서버를 보존해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양측의 그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예, 그 어디가 진실일까요? 그 표현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실의 그 해명 표현만 놓고 보면은 해명 같지 않은 해명, 신통찮은 해명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전사령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두 번째 통화라는 말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 해명을 하는 참모는 대통령께 직접 물어봐야죠. 당사자가만 아는 거니까. 통화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어봐서 그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근데 국민이 지켜보는데 계엄을 했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군을 출동시키고 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그냥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를 부수면서 의사당에 진입시켰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건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전부터 저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고 신통찮고, 어떤 때는 더 국민들 화나게도 만들고 뭐 거짓 해명도 있고 나중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해명 그 대통령실의 업무 중에 가장 위험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답변 하나 할 때, 해명 하나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진술들이 나올 텐데, 바로 이 진술에 주목해서 이 부분을 반박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두머리죄, 한자로 하면 수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이제 법원이나 헌재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냥 핵심 그 피의 사실이 확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사실이 어떻든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 맞죠. 네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 맞다. 오늘 그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수시간째 이제 경호처와 대치를 했지만 들어가지는 이제 못한 것으로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는 이제 공수처장이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하야 대신에 탄핵을 선택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 표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홍일, 석동현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현재 찾고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이후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제 현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의힘이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불참 방식으로 불성립을 했는데 그 이후 여론 지형이 굉장히 나빠져서 아마 지역구에서 굉장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아마 이번 14일 날은 탄핵안이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또 한 번 더 재차 올라오면 더 견디기 힘들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하야하는 것보다는 법적 논쟁을 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결정되는 대로 탄핵에 대한 대비를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내란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국토 참전하는 거하고 이 국권 문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권 문란 중에 핵심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헌법에 따라 이 계엄을 유지할지 중단시킬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면 상당히 국헌문란에 따른 내란죄 성립이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은 유독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변론할 때 그걸 담당할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름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김홍일 전 위원장이 소속돼 있던 로펌에서 사직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이 돼 보더라도 자진하야 또는 조기 퇴진했을 경우에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게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항변하는 입장인데 항변할 기회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 저는 조기에 물러나겠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여론은 바로 그만둬라. 왜 2, 3월까지 어차피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왜 그렇다고 군안 대응도 세우지 못하고 국정만 더 불안정해지는데 어차피 그만둘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둬라. 그래야 상황이 안정된다라고 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 쪽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현재 그 9인 체제에서 현재는 그 3명이 공석이고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6인 체제에서 1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쪽으로 가서 한번 다투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야당이 빨리 좀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물론 토요일 날 그냥 탄핵 가결해가지고 직무 정지시켜 버리면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부분까지 직무 정지되기 전까지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야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민 장관 사표 받은 것 가지고도 막 난리치잖아요. 왜 인사권 행사하느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리고 특검도 임명 안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말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야당은 그거 원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원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국정에 손대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해준다 하는 그걸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게 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특검도 임명도 안 할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바로 그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대행이 이어집니다. 권한 대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특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과 의결을 해주소 보내고 등등 하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보내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하고 그냥 그 시쳇말로 그냥 뭉개고 앉아 있고 또 때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 등등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빨리 중단시키는 게 저는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의 찬성파가 조경태, 김재섭, 김상욱, 안철수, 김예치 의원까지 5명. 지난번에 이제 8표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5명이 나왔고 추가 3표면 이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 14일에도 아마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안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예단하기 쉽진 않은데 일단은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2표밖에 모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까지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통과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탄핵한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문제도 만약에 그 지난번처럼 퇴장하는 방식이 아닌 뭐 당론으로 반대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그 상당히 가결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하시는 분 외에도 숨어있는 한 5표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저는 많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안, 김 여사 특검법 모두 가결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탄핵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특검은 뭐 그보다 부담을 덜 느끼고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 또 탄핵안에는 그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특검안은 또 찬성표를 던질 분들도 있어서 탄핵이 되면은 특검안은 그냥 묻혀서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통령이 탄핵 쪽으로 선택을 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길을 터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지난주까지는 그 부결 당론을 이렇게 지켰던 이유는 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아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해봤을 때 그 끔찍한 그 이후 과정 그런 것도 다 작용을 하지만은 당사자인 본인이 지금처럼만은 조기 퇴진 안 하고 그냥 탄핵을 하고 그럼 헌재에 가서 다투고 내 힘으로 이건 살아오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게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찬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배신했다, 등 돌렸다 이런 주홍글씨 같은 그런 부담은 또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3표가 한 사흘 동안에 3표 또는 그 이상 생겨날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 특검법은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표가 더 많아질 탄핵 찬성표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죠. 탄핵 여부에 따라서 동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인데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경험도 부족하고 또 더구나 이런 탄핵 이 계엄 같은 사태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미정유의 그런 혼란 상황인데 그래도 딱 하나 붙잡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 당원들의 바람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게 당원들의 뜻이라는 게 하나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은 있거든요. 그 흐름은 내가 잡고 가야 되고 그거를 그쪽 편에 서서 뭘 해야 된다. 현실 정치에서는 반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거슬러 가지고 이런저런 요령을 피우고 계산하고 그러면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내 새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뭐 친소관계도 있고 뭐 개인적 이해관계,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뭐 손해가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국민 편에 서서 또는 당원들의 편에 서서 어떤 게 옳고 명분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뭐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써야 뜻할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외면당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뽑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이제 뭐 친유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김태호 의원은 개파색에 좀 엷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 그 상황도 굉장히 뭐 많은 변수로 작동을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동훈 대표 입지까지도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의견이 표출하고 있네요. 예. 일단 출입 기자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처음에 당초에 이제 중진 의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그 우리 권성동 의원 쪽으로 약간 추대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 반발하면서 김태호 의원이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투표는 또 열어봐야 알고 또 초재선 의원들의 일부 반발도 있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도 마지막까지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밝혔듯이 자유투표하겠다. 자유투표를 하면 거의 저는 뭐 99.9%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 얘기는 거 보고,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말을 아껴요.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다소 어쨌든 탄핵안 그 가결 여부가 조금은 그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친윤 좌장급 인사였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책임이 간단치 않은 분이 또 나왔다는 거에 대한 당 밖에 안팎의 국민 여론이나 안팎의 비난은 상당히 높습니다. 비판적 입장은.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의원이 위상이 다릅니다. 사실 친윤계 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의 실질적인 좌장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더 본격화되겠죠.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갈등 수준이었다면 이건 잘못하면 이제 내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자칫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결과는 뭐 우리 홍 의원님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결과를 전망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전망하기는 어렵죠. 특히 원내대표 선거가 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들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